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죠? 네. 김장철 주변에서 막 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어떻게 언제가 시기입니까, 이제? 네, 기상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적정 예상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 경기도와 중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11월 하순과 12월 초가 적정 시기다라는 발표를 하였고, 남부지방과 동해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상순과 중순 전반에 걸쳐서 적정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는 12월 하순 이후부터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는 발표를 바뀌었는데, 주요 도시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이 최적의 날짜로 나왔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로 최적의 날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최적의 날짜라는 건 뭐 치워주기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날씨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이제 김장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하지 않는 정도의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추워지기 전에 대한 최적의 상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 시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장 적정 시기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은 30년을 평균치로 했을 때 1920년과 1950년 사이 같은 경우에는 김장 적정 시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 같은 경우에 80년도와 2000년대 현재까지는 평균값으로 11월 29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4일 정도 늦춰졌는데, 아무래도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김장 시기가 늦어졌다는 평가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아무래도 보온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발달이 되면서 관련된 제품군들이 상하는 확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마트에 가면 김치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김장을 하죠.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죠? 김장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뉴스를 장식하는 게 올해의 김장 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바로 이때 물가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김장 비용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폭은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비교 조사 발표를 하였는데, 올해 서울에서 4인 가족이 먹을 김장을 하려면은 약 18만 7,23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한 20포기 정도 넘죠? 4인 가족이면 한 40포기 정도 될려나요? 3, 40포기는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우선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5.8% 정도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게 상승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우젓이라든가 깐마을 가격이 작년보다 한 30에서 8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김장 주 재료와 부재료 1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8만 7천 원대,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대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오히려 대형 마트보다도 평균 약 13.7%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주부 되었습니다. 입장에서 13%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점 주부님들이 특히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김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달 초죠. 진행이 됐던 서울 김장문화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시민 만족도 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우선 인지도는 올라가면서 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호응도는 좀 낮아지면서 오히려 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이달 초 열린 제2회 서울 김장문화제 행사에 대한 인지도는 올랐지만은 현재 시점 만족도는 좀 낮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2015년도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64%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2014년도 48%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82.3%가 만족세를 보였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7.5%, 한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인원들만 조금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좀 행사 취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울 김장문화제가 서울 김장 축제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인지도보다 만족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족도가 더 떨어진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의 영향이 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좀 비가 왔다라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였는데 네. 불만족 사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행사 기간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미흡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 참여와 관심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공동체 정신에 있는 아무래도 상품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가 되었지만은 김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좀 실망감 그리고 김장 축제로서의 의미가 좀 채색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사람도 많았고 또 안전 요원에 대한 약간의 좀 불만도 나왔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약간 좀 무리지어 다니거나 혹은 통역 안내원에 대해서도 김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설명을 하면서 좀 불쾌감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 김장문화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화문 교차로에 대해서 전 차로가 통제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통제로 인해 갖고 행사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편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시민들의 좀 불만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주최한 거죠? 서울 김장문화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부스의 90%가 김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거로 했다 그러는데 행사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보완책에 대한 시급한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우선은 보완책 같은 경우에 좀 다른 행사에 대해서 행사가 진행됐던 잘된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은데 올해 네. 국가 전시회와 함께 김치 자체를 상품화해 외국 관광객에게 김치를 어느 정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치 명인들,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관광객과 함께 좀 김치도 버무리고 김치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면서 알려주면서 김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외국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김치에 대한 인식을 좋게 알린 만큼 또 김치,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다라는 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김치와 관련된 행사를 했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외국인 중심 그리고 내국인 중심으로 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김치를 좀 받아들일 기세가 보이잖아요. 네. 고춧가루라든가 문제 때문에 받지 않았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김치도 이제 중국으로만 만약에 제대로 수출된다 그러면은 큰 효과를 발휘할 텐데 이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러한 취지가 좀 반영이 돼야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만족도는 이번에는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간에 김치, 우리나라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공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관련된 김치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서울 김장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은 86.6%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이 11.6%, 불만이 1.8%가 나왔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취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힘을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네. 내년에 서울 김장 문화제가 만약에 다시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82% 그리고 참여 의향이 없다라는 것이 3.5% 절대 참여를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은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만 어느 정도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시민의 관심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자리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김장문화제는 우리 심평론가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홍보 부족,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90%의 부스가 김장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조그조그한 문제들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을 해주셨겠지만 이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향후 참여 의사에 많은 의견이 모인 만큼 서울시 보다 만족도 높은 행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택시를 탈 수 있는 서울 그 공간들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강남역의 해피존 논란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워낙에 승차 거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승차 거부를 없애고 또 택시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서울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우선은 해피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지정된 6개 구역에서 승차대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였습니다. 승차 거부를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이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한 번에 3,00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골자인데 해피존은 구간 내 양방향에 총 6군데가 설정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신논현역 방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준호해역 그리고 CJ CGV 롯데 시내바 앞에 설정이 되었고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가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파고다, 지오다노, 백안빌딩 앞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해피존이 생기고 나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로 늘어나는 행선지를 외쳐대는 그런 금요일 밤에 택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자정이 지나 야근이나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는 승객들이 늘면서 CJ, CGV 앞에 그리고 지오다노 앞에 해피존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택시도 어느 정도는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대 한 대 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해피존 6곳을 기준으로 해서 30m 간격으로 서 있던 궤도원들이 대기 행렬을 이탈하는 인원이라든가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시민들을 제지하면서 아수라장이 좀 되는 경향도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은 오히려 2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많지만은 택시가 부족해갖고 많이 기다리는 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런 경향도 보였고 마지막으로 콜택시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승객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나온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해피존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강남역 사거리는 아주 유명한 데 아닙니까? 네. 저도 하여튼 금요일에 거기 나가면 택시 잡는 걸 포기할 정도로 참기가 힘드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점도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궤도원들도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또 궤도원이 사라지니까 이 상당히 질서가 문란해지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홍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네. 궤도원들이 승차대로 좀 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불만이 좀 나온다라는 거. 궤도원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술이 한 잔 좀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거 안 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사실 궤도 계단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좀 궤도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총 6군데의 승차대가 있지만은 사실 쏠림 현상이 나오는 승차대가 나왔습니다. 약 한 곳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면서 택시라든가 그리고 승객들조차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승차대에 대한 정확한 안내,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나왔고 네. 택시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3,000원을 지급하지만은 사실 3,000원 지급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서 있는 특히나 금요일 같이 약간은 인기객들이 많은 시간에 오히려 서 있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측면을 두고 여러 가지 좀 대안이라든가 그리고 정책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자정 이후 그리고 새벽까지 이 관련된 취지에 맞는 그런 정책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남역 해피존 사업이 서울의 각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해피존에 이어서 택시 승차대도 논란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서울시는 총 411개의 택시 승차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 전용 차로와 중복되는 승차대가 74개소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택시는 일반적으로 승객, 승하차를 제외하면 버스 전용 차로가 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를 중복되게 승차대에서 택시가 만약에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 대부분의 택시 승차대가 가로변 버스 전용 차선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아서 승차대를 이용하는 택시는 물론이고 승객도 현재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위치한 승차대를 대여하면은 왜 서울시에 이 승차대를 만들어진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 승차대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 얘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서울역하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뭐 김포공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택시 승차대라는 게 무용지물인데
아직도 400개나 되는 승차대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는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용지물인데요. 네, 우선은 사실 승차대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네. 과거에는 승차대로서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부적절한 장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게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이란 겹친다. 그거 네. 하나인가요? 네, 다른 이유는 그것도 없나요? 있고 아무래도 네.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통행량이 많은 거리와는 좀 상관없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승차대를 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장시간 주차를 할 경우 대해서는 역시나 위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차대를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택시기사들의 인식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무용지물에 대한 부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들이 현재 시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승차대로 가서 택시를 기다려봐야 네.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그죠? 좀 맞습니다. 더 앞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서 있어야 택시가 잡힐 거고, 택시 기사들도 승차대로에 차를 정차해도 손님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불금인 만큼 오늘 저녁에도 강남, 홍대 그리고 종로를 중심으로 그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와 시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성숙한 시민 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택시 얘기가 나온 김에 새로운 소식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승차 인원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요? 네, 우선은 최근까지는 어른 2명에 어린이 3명을 탔을 때 사실 한 택시에 타는 것이 보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명이 더 탈 수 있는 거, 4명이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택시예요? 총 운전기사까지 합치면은 6명이 지금 현재 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둘이 들어가면 어린이 가능한... 셋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른 2명, 어린이 3명이 탔을 경우에는 어린이 3명을 2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4명이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총 5명으로 승차 인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영유아 승차 정원에 대한 계산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승차 인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나이가 어리든 그리고 몸집이 작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1명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와 승차 정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서 5인승 택시는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포함해 5인만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른 2명 그리고 어린이 3명이 탔을 때는 이제는 택시 2대를 이용을 해야지만이 합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유아도 한 사람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인승 택시는 영유아를 상관이 없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5인의 사람만 탈 수 있다는 점, 변동사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